네, 지금부터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이슈 종목과 섹터를 분석해보는 브랜베어 시그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성선아 어서민 대표, 유튜버 백곰사령관 이준범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한 주가 지났고 두 분을 모셨는데 지난 방송 어떠셨습니까? 먼저 좀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떨렸는데요. 예. 그래도 다시 모니터링 하니까 잘 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더 훨씬 더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메이크업을 좀 못해가지고 기대가 좀 안 됩니다. 갑자기 이제 메이크업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네. 그 메이크업을 다 덮어버릴 만큼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 크게 웃으셨어요.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씩 웃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힘차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브랜베어 시그널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그널입니다. 상승 시그널 2개, 중립 시그널 1개인데요. 첫 번째 상승 시그널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시그널, 종전 MOU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그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 이제 MOU 합의할 수 있다, 서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검토 중이다 라면서 끝까지 신중한 분위기인데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희 웬만하면 이란전 얘기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할까 말까 이 얘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성이 생길 정도로 이란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바로 CNBC 기사를 확인하고 왔었거든요. 예. 근데 핵심을 보니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30일 이내에 재개방하는 게 지금 MOU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핵 문제 있잖아요. 그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핵을 생산하느냐 마느냐, 지금 있는 우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란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래, 우리 앞으로는 핵 생산을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란이 항상 요구했던 게 우리 그동안의 동결 자산 풀어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래, 너네 앞으로 핵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결 자산을 풀어줄게. 여기까지가 지금 합의가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럼 지금까지 생산한 그 우라늄 핵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개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란도 오케이 했다. 그 대신 우리 동결 자산 풀어줘.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말에 되느냐 안 그러면 다음 주말에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빠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에 어떤 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G7 회의가 있거든요. 그 G7 회의에 맞춰서 할 거다.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드디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임박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임박했구나라는 예측에 따른 부분이었을까요? 결국에는 기술적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만약에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더 크게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 남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시장은 최악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한풀 꺾였다는 쪽으로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예. 최근 나스닥 지표 발표 전부터 한 차례 급하게 흔들리면서 손이 약한 투자자들 를 털어낸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명분이 좀 만들어진 것은 맞고요. 다만 여기서 바로 조정이 끝났다 고 단정하면 좀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확인되는 순간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가능성과 이벤트 확인 후 매물출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쇼커버링인지 아니면 다시 주도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진짜 수급 회복인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결국에는 유가, 천연가스 관련해서 에너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관련해서 지금 안전자산을 쏠렸던 자금 흐름이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고요. 네.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에너지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약간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정점이라고. 네. 네. 어제 사실 또 걱정했던 게 PPI였어요. 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6.2%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이 좀 적었던 부분은 이제는 유가 영향, 인플레이션이 고점이 아닌가, 이게 최고치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임박 타결, 그러니까 종전 MOU가 거의 다다랐다라는 어떤 뉴스가 전해지면서 보면 천연가스 가격도 하루 만에 3.7%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단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한 달 정도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지금 유가 상황과 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이 최고치다. 앞으로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자산 가격에서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물론 이게 한번 높아진 유가가 지금 $90 선으로 되고 있고 한데 이게 갑자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두세 달에 걸쳐서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걱정은 지금이 가장 최고치가 아닌 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 가격 하락은 기본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죠. 근데 유가와 천연가스가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고 기업 비용도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특히 항공, 여행, 소비, 제조업 쪽에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엔화 쪽 흐름, 엔화 쪽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화가 강하게 움직이면은 시장은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엔화 급등은 국내장과 미국장 모두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청산이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엔화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레버리지 자금, 성장주 수급, 고평가 기술주에는 일시적인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은 호재지만 엔화 움직임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할 변수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주말 사이에 중동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시그널인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 중립 시그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가고 너무나 큰 이슈고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로만 사실 많은 부분을 두 분께 여쭤봐야 할 텐데 첫날 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고 왔습니다. 네. 미래 다녀오셨군요. 일단은 베팅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예. 미리 장전에 베팅을 하는 사이트를 봤더니 장외 사전 거래에서 첫날 최소 35%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35%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는 것만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 스페이스 X 상장이 일반적인 IPO랑은 조금 차별화된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일부러 이제 공모 가격과 물량을 딱 고정을 해버렸잖아요. 원래 IPO 할 때 공모 가격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가가 산정이 되는데 이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딱 머스크가 나는 지금 이 공모가, 그러니까 공모가는 135달러라고 얘기를 했고 물량 같은 경우에도 확정을 하다 보니까 5억 5,505만 주, 550만 주, 네, 이렇게 딱 끝 이렇게 한번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 물량이 거기에 4배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언제 지금 현재 데뷔를 해가지고 시간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했을 때 공모가보다 135달러보다 상승할 거는 거의 확실하다. 근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한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이걸 들어봐야죠. 예.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상장하는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의 4.2%밖에 되지 않거든요. 락업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걸려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무려 96%에 달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시장에 데뷔하는 물량은 굉장히 소량의 물량이고 지금 스페이스 X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지금 맞아요. 블룸버그에서도 계속 스페이스 X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확증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상보다도 조금 더 높게 공모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 질문을 뭘 드릴지 아시죠? 네. 숫자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예. 네. 예. 얼마가 될 것이냐. 예. 몇 % 정도 오를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가서 직접 제가 거래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거래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매매에 좀 이렇게 참여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좀 유의를 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시는데 말씀해주신 그 네네. 예측치인 35%그 네네. 이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상장했을 때는 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은 또 안 되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 속에서 그 손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유의하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굉장히 집요하죠. 네. 이 침이 지금 바짝바짝 예, 입술이 맞습니다. 바짝바짝 마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질문하는 저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3배 레버리지가 네. 본주보다 먼저 상장이 됐어요. 네. 이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상장했냐면 런던 시장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X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3배를 추종하는 그런 ETP거든요. ETF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런던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이니까 먼저 개장을 해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ETP가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첫날에 들어오는 이 스페이스 X 추종 ETP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날에 들어온 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스페이스 X를 추종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배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진열대에 이제 물건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예. 본점의 문은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런던 시장에 상장돼 있는 뭐 스페이스 X 3배 레버리지 이거를 지금 ELON의 티커명이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뭐 한다라고 하면 3배를 바로 추종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그런 게 아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잇따라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인기는 지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떠세요? 예전에 이제 좀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리게티 컴퓨팅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에 이제 그 영국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좀 출시가 됐었고 사실 좀 인기가 있었는데
잘 사실 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잘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사실 공격의 대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하루에 30% 이상, 4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도 40%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락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하락이 오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큰 하락이 왔을 때 상장 폐지 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게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단기간에 바로 상장 폐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매매를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하이셰어즈 크로스오버 ETF 좀 보면서 주가 흐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사실 제가 이제 원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비상장이다 보니까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개미들이 미리. 대한 투자처를 찾은 게 예. XOV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비상장 주식과 상장 수급을 크로스오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페이스 X나 지금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금 XOVR 같은 ETF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아니 그럼 비상장 주식인 스페이스 X를 이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담았을까? 이게 특수 목적 기구 SPV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 지분을 사고 그 ETF가 SPV를 또 투자를 하게 되는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토탈 이 담겨 있는 포트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비상장 포트가 20% 미만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상장 주식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 상장하기 전에 대한투자처로 여러 ETF를 많이 봤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XOVR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혹시 지금 현재 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우회로 돌아가지고 ETF를 투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셀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수급이 몰리면서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관련한 주도주들 관련해서 매도 폭탄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는데 스페이스X IPO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 보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이 오른 AI, 반도체, 우주항공, 고성장 기술주에서 단기 자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기존 주도주가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스페이스X가 강하게 출발하면 우주항공, AI 인프라, 위성, 로켓 관련주 전체의 테마 확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첫 30분에서 1시간 수급입니다. 스페이스X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기존 주도주가 밀리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서 같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급 블랙홀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은. 왜냐하면 이게 ETF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밸류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스페이스 X를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 자금들이 몰려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전체 4%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그 96% 락업 물량이 무려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조 원 규모이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스페이스 X 상장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과 또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음에 나올 이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 달러의 상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성공 여부가 앞으로 2개의 IPO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 AI나 엔트로픽 IPO에 네. 이번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영향이 큽니다.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면 시장은 다시 초대형 성장주 IPO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비상장 AI 기업들의 상장 기대감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스페이스X가 첫날은 강했지만 이후 급락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시장은 초대형 IPO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IPO들의 밸류에이션에도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즉 스페이스X는 단순히 한 종목의 상장이 아니라 하반기 성장주 IPO 시장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스페이스X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상승 시그널입니다. 나스닥 100 정기 리밸런싱. 지금 6월 나스닥 100 리밸런싱 편 입출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저는 단연 로켓랩이라고 로켓랩. 했습니다. 예. 전에 병국 시민님이 분석하셨던 이 종목을 보면서 피비님 생각이 났거든요. 자,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주가 오늘 이제 8% 넘게 빠지고 있네요. 로켓랩이요? 예. 네. 근데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페이스X 상장 이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X 다음으로 가는 우주 2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쏴주는 서비스. 이게 지금 현재 스페이스X랑 경쟁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성과 우주 부품을 만드는 우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켓랩은 적자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돈이 되는 거는 지금 위성과 우주 부품을 만드는 우주 시스템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자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얘기했었던 로켓을 쏴주는 서비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2027년쯤에는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로켓랩이 소형 로켓이 있습니다. 일렉트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발사를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22억 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럼 어떻게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작용을 할 거냐? 뉴트론이라고 약간 조금 더 큰 중형 로켓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편입출 종목 중에 역시나 로켓랩 예, 길이 맞습니다. 가기도 했고 또 빠진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 로켓랩을 저도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군요. 봤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편입이 될 때 사실 사전에 좀 약간 그 선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입이 되는 순간에는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하락이 오히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개그는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2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이거 네. 계획한 겁니다.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빠진 종목이에요, 지금. 네. 뭐 차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편출됐잖아요. 네. 오버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잠재적인 과잉 물량 관련해서 네. 이 부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네. 종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제가 되는지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편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있었던 그 로켓넷하고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전쯤에 인투이티브 머신즈에 어.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5월 22일에 이제 나사 달 표면에 탐사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걸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사실 주가가 마이너스 33%가 빠진 거예요.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예. 이게 사실 제가 그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예상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될 줄 알았거든요. 시장에서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덜 알려진 경쟁사들한테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악재가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5억 달러 유상 증자까지 한다라고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지하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적이 나쁜 기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분명히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악재가 두 개 겹치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역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뭐 물론 탈락을 했지만 1라운드 탈락이기 때문에 추후에 2라운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인투이티브 머신즈도 충분히 다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손절을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뭐 우주 관련주들도 뜨겁고요. 스페이스X 때문에. 네.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우주항공 기업들도 잠깐 보고 있었다가 조금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는 예.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반도체 장비. 예, 반도체 장비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예. 뭐 ASML이라든지 아니면 KLA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지금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은 0.3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약보합권 0.02% 하락하면서 7,392선에 있습니다. 자, 3대 지수 살펴봤고요. 다음 준비된 코너 내일 아침 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순서입니다. 내일자 조간신문의 핵심 기사 함께 만나보시죠.